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디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한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활동하시는 아주 귀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산생명재단의 우희종 이사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는 순간에 미소가 예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우희종 이사장께서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이 동북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낯설지가 않죠? 아, 좋아죠. 편안하고. 뭐 30년 전이니까. 네. 또 최근에도 오신 적 있으시죠? 네, 뭐 매년 학회라든지 뭐 또 가족도 이 미국에 있어서 종종 방문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낯설거나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뭐 동포사회 3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동포사회와 네. 이렇게 해마다 종종 오셨겠지만은 네. 많은 발전을 가져왔죠. 아, 그거는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80년대 말 이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1세대라고 할까 좀 생활에서 뭔가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이 좀 눈에 띄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 제대로 된 어떤 이 미국 주류 사회 속에 한 일원이 돼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네. 좀 개인적으로는 네. 대견하기도 하고 전 너무 멋지게 변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국 문화가 K-팝도 비롯해서 뭐 음식도 그렇고 미국 속에서 이제 한인들의 의상이 아주 높아지는 걸 보면은 오랜만에 오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마음이 기쁘죠. 든든하고 좋죠. 네, 기쁘고 맞습니다. 또 가족도 이곳에서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네, 그렇죠.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 든든하고 그렇죠. 네, 본래 수의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과 교수로 또 학장으로 네. 재직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죠? 그렇죠. 예, 이제 명예교수는 이제 특정 단과대에 속해 있지 않고 서울대 전체 속해 있습니다만 전체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작년부터 이제 네. 노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젊으신데 너무 그 일찍 은퇴하신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 네. 여산생명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연구를 안 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산생명재단이라는 게 어떤 재단인지 네. 좀 궁금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산생명재단은 제가 은퇴하면서 그동안 대학에 쭉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네.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라든지 팬데믹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등록은 이제 이제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등록을 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이 생명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 생태 문제에 관심을 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기후위기와 코로나 이런 게 유행한다면 좀 새롭게 넓게 접근해보자. 그래서 생태에 어떤 국한된 시점에서 정말 이 지구라든지 이 무기물을 뭐 우리가 유기체적인 생명체, 동물 다 합쳐서 큰 생명으로 좀 이 문제 사안을 바라보고 그래서 실천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이 여산생명재단과 연관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인데 그 더불어 사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동물 개체들과 네. 보호하고 존중하고 할 때 더더욱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느낀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서에서도 이제 밝히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아, 네, 뭐 인간 넘어 산, 인간 넘어 인간 뭐 이런 네네네. 것부터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 뭐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제 전공이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생명이라는 것들이 얼핏 보면은 정말 그 개체 고유성이나 특징을 갖지만 그것 자체가 보니까 환경 더 나가서 동물뿐만 아니라 이런 지구의 뭐 강, 바람, 기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걸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 생명이라는 어떤 동물을 다루는 생명의 문제로부터 좀 확산된 거죠. 과학의 발달, 우리의 편의가 더 주어지는 만큼 네. 기후 환경은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오해종 박사님 같은 분들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좀 더 지구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류에 사는 어떤 조건은 그 소위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그래서 이 정말 큰 변화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생명의 가치라든지 생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사회 변화가 이러니까 따라가야지 이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인간 너머의 인간이라는 책도 이제 그런 점도 많이 다루고 고민하고 있죠. 좀 우리가 그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환경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지금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기후 환경이라든가. 뭐 아시다시피 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서면서 사실 개발이 밑바탕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어떤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척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와서 제가 늘 이제 느끼는 부분도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참 너무 이 미국에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러한 어떤 여기서 발견하는 가치를 한국 사회에서도 좀 구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정치와 정책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와 정책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런 한국에서의 어떤 생명의 가치가 좀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상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척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환경으로 인한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후약방문이라는 어떤 그런 말처럼 늘 그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지 않나 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좀 안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아마 과학자로서 또 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 상황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은데 뭔가 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동포사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 사회를 본다면 역시 그동안 어떤 남북 분단이 현실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형태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북이 갈등하고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그동안 너무 정착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젊은 세대가 주인이 되고 K컬처나 K팝이 이 전 세계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야 정치도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어떤 분단과 이 분열의 갈등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 안에 빠지기보다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왜 그렇게 사냐 정치와 정책을 좀 더 다양화하고 정말 미래 세대 혹은 미래 사회를 위한 희망과 발전을 추구하자 이런 흐름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뭐 그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요. 그래서 공천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생각하신 대로 진보와 보수의 뭐 갈등과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견제와 균형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뭔가 하나의 성숙한 그 성숙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는 역시 그 점에서 문제의식이 비유를 하자면 뭐 현실적으로 두 진보와 보수라는 쪽에서 막 방금 말씀하신 조를 지나치게 갈등하고 분열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당의 모습에서부터 좀 제대로 된
제3의 신당이 나와서 좀 중재하고 좀 싸우지만 말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걸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염증이 많이 국민들로부터 피로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신당들이 많이 네. 일어나고 이렇게 탕당이 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던 터에 네. 우리 그 네. 의학자이시고 과학자이신 오예종 박사님께서 네. 정치에 관심을 네. 갖게 됐습니다. 본래는 사실상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시민당의 네. 공동 대표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큰 이제 한국 정치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제는 전면에 나서셔야 되겠다 해서 네. 조국의 신당과 함께 네. 합류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아, 네. 네. 저는 뭐 당연히 대학에 있다 보니까 교수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들과 함께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소위 옳은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뭐 거의 30년 이상 있으면서 느껴보니까 정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정치를 좀 더 우리 사회에서 하려면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사회 참여를 해서 좀 이 동력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점차 이런 그 망가주망이라고 그러죠.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네.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전에 더불어시민당 대표도 하게 됐고 또 이번에 조국신당 등장할 때 그렇다고 뭐 제가 정치 일선에 나설 생각은 없고 정책을 제대로 현장에 맞는 그 형태로 제시하는 거는 결국 그래도 대학에 있던 지식인들이 잘 아니까 그런 정치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자 해서 정책 쪽에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의장 역할이신가요? 쉽게 그래서 말하면. 정책연구소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예요. 네. 조국 신당이 새롭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원하는 네. 국민의 삶의 질적인 네. 변화를 갖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중요한데 네. 보통 학자들이 관계를 하게 되면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런 갭이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관계하는 것 같아서 조국 신당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론은 좋은데 현실성과 네.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더불어신당 대표라면서 느낀 게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식인들은 옳은 얘기만 늘 해왔지 네. 현장에 맞는 옳은 얘기가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현장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 맞는 얘기를 해주는 이런 지점에 간극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조국신당 쪽에서도 현장에 저는 정책을 만들고 정치인들과 함께하면서 현장을 두루 살피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이러한 이 지식인이 직접 정치에 뜨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형태로 현장의 정치인과 지식인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지금 지적해 준 대로 지식인들이 와서 그냥 아는 소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꼭 되기를 바라면서 왜 되기를 또 제가 관심 있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꼭 하고 싶었냐면은 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이시자 또 네. 불자이세요. 네. 그리고 많은 스포츠맨이세요. 예. 네, 뭐 스노보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하시고 복싱도 하고 검은구도 하고 복싱도 하고 아니 학자가 복싱한다라는 게 옛날에 부모님들이 복싱하면은 너 뭐가 되려고 하냐 뭐 이러는데 막 크게 되려고 복싱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본래 재능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취미 활동을 좋아하신가요? 네, 그런 관심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의 행복과 삶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학교에 있다고 그래서 공부만 막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거꾸로 뭐 이 종교라고 그래서 한 종교만이 옳아라고 하는 거는 좀 저에게는 좀 답답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너와 나의 행복을 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알고 열려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뭐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취미 활동도 했고 네. 또 그걸 학생들에게 복싱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싶었고 종교도 뭐 기독교 세례들을 받았습니다만 불교 쪽도 해서 함께 종교 간의 대화에도 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최종 지향점은 현장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 삶의 충만함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학자들은 책상에만 오래 앉다 보니까 이제 현시감이 떨어지는. 근데 우리 오해종 그 박사께서는 다양한 스포츠와 또 문학과 또 예술과 또 종교와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렵을 함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좀 기대가 돼서 네. 이번 조국 신당에 뭔가 좀 기대를 거는 마음에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그런 면에서 혼란스러운 사회 현상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국 신당의 오해정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뭔가 국민이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신당의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어떤 신당으로서 좀 탄생을 한다라는 많은 강령이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포인트를 좀 핵심을 포인트요? 말씀해 네.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는 양당 정치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보다는 상대방 정당을 막 비난만 하면 아이 그래 그럼 다 우리 쪽을 찍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어부지리 차악 선택의 정치였기 때문에 조국 신당은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발전과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저희는 짜고 있고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 강령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계층 간의 어떤 이런 양극화 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거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서로 상생하고 대화하고 이 한반도를 미래 세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조국 신당의 강령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일종의 네. 강령이라는 건 뿌리인데 저희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훨씬 말씀을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아주 네. 간추려 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하고 같이 뭔가 이게 좀 트러블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그런 염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사회를 바꾼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어쨌든 진보적 성격의 정당과 지지자층이 겹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넓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게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 즉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 이후에 사회 개혁이 좀 제대로 안 됐다 느끼는 분들이 또 한편 조국 신당과 함께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이 더 넓혀서 사회 발전을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진보 정당으로서의 분열이 아니라 네. 함께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정치의 발전과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끝으로 동포사에 왔으니까 네. 동포사에 네. 대한 좀 변화를 위해서 네. 동포들한테 한마디 덕담을 좀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아유, 동포사에 제가 30년 전에 여기서 뭐 지내면서 느꼈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다양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고국이라고 하는 데서의 어떤 함께 가는 점이 고국이 너무 이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동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력 그리고 사실 K-팝과 K-문화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해외 동포분들의 이 지지와 이런 이 나름대로의 사회 안정 속에 펼쳐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어떤 해외 동포분들의 이러한 흐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제가 그냥 나이 든 사람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 다양해지는 동포 사회와 이 세대 간의 이 흐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점을 고국에서 반드시 뭔가 마련해서 이거를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동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멋진 동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거를 다시 한번 좀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혜정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네. 뜻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의미가 있고 따뜻한 우리에게 많은 마음에 위안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